자, 오늘 수업할 내용은 이 가축의 계량이 되겠습니다. 가축의 계량. 가축의 계량은 시험 문제가 작년에 8개가 나왔어요. 가축의 계량에서 그 가축의 계량에 보면은 심사하고 심사, 등록, 검정, 평가, 선발 뭐 이런 것들을 다 하는 것들을 가축의 계량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겠습니다. 가축 계량. 심사하고 등록하고 평가하고 그래서 이제 가축의 계량에 그 국가 차원에서 하는 것들은 이제 등록 기관을 우리가 지정을 하는데 우리나라에서는 이제 종축계량협회가 많이 있고 그 혈통이나 능력이나 체형을 그들을 심사하고 등록한다. 이런 것들이 이제 가축의 계량인데, 자, 그러면은 여기서 시험에 나올 거는 뭐가 있을까 생각해 보면, 가축의 계량에서 가축의 계량은 뭘 계량하냐? 그러면은 혈통, 능력, 체형 세 가지를 계량하는 것들이 시험 문제 나올 수 있다. 이렇게 보시면 그 다음에 가축의 그 계량 과정을 보면은 씨가축의 생산의 그 기획을 보면은 이거 시험 문제 자주 나오는데 이런 그 가축을 계량하고 하는 것들은 10년을 주기로 목표를 설정하고 5년을마다 점검을 하고 있습니다. 이게 말이 무슨 말이냐면은 한우를 계량하려면 목표를 설정하는데 이 목표가 자꾸 바뀌면 안 돼. 지금 등심 단면적이나 근내 지방도가 지금 주로 계량하는 목표인데 이게 갑자기 바뀐다든지 이게 우리나라는 지금 계량의 목표가 등심 단면적이 등심 단면적이 1번이야. 왜냐하면 속값에서 등심이 차지하는 비중이 절대적이기 때문에 등심 면적이 넓어야 육량지수가 많이 나오고 육량지수가 많이 나와야 경매가가 많이 나옵니다. 이렇게 해서 그 다음에 이제 도체중, 그래도 도체중도 많이 나와야 되고 근내 지방도도 많이 나와야겠죠. 그래서 우리가 육량이나 육질이라고 하는데 이거를 계량할 때 10년을 주기로 해서 계량을 한다. 그리고 5년마다 점검을 하고 있다. 그래서 그런데 한우는 우리나라에서 후보 시스를 생산하는데 젖소, 돼지, 닭 등은 특히 이제 젖소나 돼지나 닭은 우리나라에서도 하고 외국에서도 같이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이제 수정사를 하실 때 한우 농장만 다녀가지고는 수익이 안 됩니다. 그래서 이 젖소 농장을 많이 다니게 돼요. 젖소 농장을. 그런데 이 젖소 농장은 가보면 이 외국산 수입 정액을 굉장히 많이 가지고 있어요. 그 농가 자체가. 그래서 스트로도 0.25mm짜리도 있고 0.5mm짜리 스트로만 가지고 수정하러 갔는데 0.25mm짜리 스트로가 있어. 주입기는 0.5mm짜리 가져가는데 그러면 그게 안 맞죠. 그래서 돼지도 외국에서 그 요크셔나 두록종이나 랜드레이스를 가지고 들어오고 그런데 이제 그것은 이제 돼지하고 닭은 사실 수정사하고는
크게 이게 관계가 없어요. 그런데 관계가 없는데 이 젖소하고 한우가 관련이 많습니다. 그래서 이제 한우는 우리나라에서 다 이게 생산을 하고 하는데 외국으로 한우를 가지고 나갈 수는 없습니다. 수정란이라 마찬가지. 근데 젖소는 지금 우리나라 수는 어디서 많이 들어오냐 그러면은 미국하고 캐나다 뭐 이런 데서 수입량이 굉장히 많이 들어와서 여러분들이 수정사를 하다 보면 이 젖소 농장이 한 5개 정도만 딱 확보하고 있으면 기본 수익이 딱 됩니다. 기본 한 3, 400만 원, 젖소 농장 한 5개만 갖고 있으면 기본 한 거기서 한 3, 400만 원은 나오는 거예요. 한우 농장은 이제 들어오면 좋고 그렇지만 젖소 농장을 한 큰 농장을 공략을 하는데 주력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큰 농장을 그 거래처를 확보할 때는 직접 찾아가서 여러분들이 시연을 보여주고 그 기념품도 주고 개업을 했다고 이렇게 가르쳐 주고 이렇게 해주면 좋겠죠. 자, 그 다음에 밑으로 내려오면 우리가 이제 검정을 하는데 한우를 당대 검정하고 후대 검정을 한다 이런 말이 있는데 당대 검정을 한다 이 말은 당대 검정한다 후대 검정한다 그러면 당대 검정은 거기서 그냥 하는 거야. 그냥 체중에다가 곱하기 2를 하고 그냥 공식 구하는 공식이 있어요. 이렇게 이제 두 가지 방법이 있는데 이렇게 하고 이제 후대 검정을 하는 방법이 있는데 후대 검정은 굉장히 시간이 많이 걸립니다. 그래서 제가 후대 검정하는 방법을 한번 제가 이거를 여러분 교재에는 없는데 제가 이제 이해를 돕기 위해서 표를 하나 구했습니다. 보면 한우의 계량의 사업 추진책에 보면은 24개월에 당대 검정을 해서 이 보증시수소하고 보증시수소로 교배를 시켜줍니다. 당대 검정을 해서 보증시수소를 그 다음에 여기에서 등록암소가 있어. 우리나라 혈통 등록암소가 있는데 아무 암소나 하는 게 아니고 한우 육종 계량 농가가 있어. 한우 육종 계량 농가. 한우 육종 계량 농가. 여기 한우 계량 육종 사업 농가. 이 농가에 소에서 이 둘이 교배해서 교배를 해서 한 900두 정도를 하는데 그 중에서 약 한 35도의 그 후보 시수소를 이렇게 선발을 합니다. 그 다음에 여기에서 이제 교배를 해서 최종적으로 한 1년에 한 30마리 정도의 보증시수소를 선발하는데 보증시수소가 한 10만 개 정도의 정액을 생산합니다. 결국은. 그리고 이 10만 개의 정액 중에서 후손이 약 4만 마리 정도가 태어납니다. 송아지가 죽고 수정이 약 한 50% 정도 된다고 그러면은 10만 마리 정도 송아지가 죽고 끝까지 살아남게 10만 개의 정액을 국가에서 생산하면 한 4만 두 정도가 결국은 이제 그 후대가 나오는데 그 중에서 수소가 한 2만 두 정도 되고 암소가 한 2만 두 정도 되고 이렇게 보면 되겠어요. 그런데 여기 보면은 이렇게 이제 24개월에 당대 검정을 해서 이거를 등록암소하고 교배를 해서 이 후손들을 후대 검정을 하는데 이 기간이 이렇게 60개월이 걸려버리는 거예요. 60개월. 5년이 걸리니까 5년이 걸리니까 불과 얼마 안 돼서 끝나니까 이렇게까지 다 기다리기가 어렵습니다. 그래서 그냥 이렇게 다 안 기다리고 이 암소의 혈통을 보고 일단 어느 정도 가치가 있는 정말 요즘에 이제 그 예측 유전 능력 EPD가 많이 발달해서 이런 것들을 보고 선발을 해버립니다. 선발을. 그래서 미리 선발을 해서
좀 젊었을 때 정액을 짜기 시작해서 그 후대 검증을 해서 결과치가 예상하고 비슷하게 나오면 다 선발을 해주고, 그렇지 않으면 폐기시키는 그러한 정책을 씁니다. 그러니까 이 60개월 뒤에 하면 한 2년밖에 정액을 못 짜니까 조금 한 3년이나 있을 때부터 정액을 짜기 시작해서 보관을 해놨다가 종목으로 선발됩니다. 결국은 이 종목 한 마리가 한 100억 정도의 가치가 있습니다. 100억. 수치를 보면은. 그래서 이렇게 해서 이제 1년에 이렇게 해서 이제 1년에 이게 총 이제 30두가 정액을 생산하면 1년에 약 220만 개 정도 스트로가 공급이 되는데, 우리나라의 한우가 약 300만 두 정도로 보면 지금 한 10만 두 정도 된다 그러면은 번식구가 한 150만 두 정도 되고 수수가 150만 원 정도 되고, 그러면은 150만 두 중에서 한 번에 정액이 다 수정이 되는 게 아니잖아요. 220만 개를 생산해도 쓰는 정액도 있고 안 쓰는 정액도 있고, 그렇죠. 사람들이 다 1분 정액만 쓰려고 하니까 220만 개 중에서 필요한 건 또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한우 정액 사업체에 보면 이렇게 해서 총 62개월이 소요된다. 이게 총 이렇게 이거 한 마리가 생산되는데 62개월이 생산돼서 이게 이제 별을 다는 거죠. 이게 우리가 이제 뭐 1034번, 뭐 627번, 뭐 요즘에 이제 뭐 1300단위까지 나오는데, 여러분들은 위에 있는 정액보다는 밑으로 내려간 정액이 훨씬 더 좋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위에 있는 정액보다는. 자, 그 다음에 이제 다시 위로 올라와서 보증시수소의 선발하고 관리한다. 그런 게 후보 시가축 중 검정 과정을 거쳐서 선발된 후보 시가축을 보증 시가축으로 선발하여 관리하면서 정액을 생산하는 그런 과정인데, 후대 검정 결과 얻어진 검정 성적은 농촌진흥청의 축산과학원 가축 개량 평가에서 최적 선형 불편 추정법, 그래서 우리가 이걸 불어법이라고 그러는데, 그래서 불어법을 이용하여 유전 능력을 평가를 실시한다. 이렇게 보면 되겠어요. 그 다음에 이제 당대 검정 후에 정액 심사 기준, 이 별표 한번 쳐보겠습니다. 이게 별표 시험에 자주 나오는 거니까. 정액 사출량이 정액 사출량이 한 번에 정액이 나오는 양은 3ml 이상이다 말이에요. 3ml. 보통 8 내지 10ml씩은 나와야 됩니다. 그 다음에 정자가 70% 이상 활발하게 운동을 해야 되고, 정자 1ml당 5억 정도가 있어야 된다. 그러면은 10ml의 정액을 짠다 그러면 한 번 정액 나오는데 약 50억 개를 정액을 짠다 그러면은 40억 개에서 50억 개 짠다 그러면 스트로 한 개에 1800만 개의 정자가 들어있습니다. 그래서 아주 잘 나가는 1군 정액들은 정자 수가 좀 줄어요. 그런데 이 3,000원짜리에 인기 없는 정자들은 3천만 마리, 2,500만 마리 넣는데, 아주 인기 있는 정자들은 1,500만 마리 이렇게 됩니다. 그러니까 뭐 1034번 같은 정액들은 구하기 힘든 것들은 서로 주라고 그러니까 정자 수가 한 1,500마리 정도 남는다 그러니까 수정시킬 때 엄청 잘해야 됩니다. 아주 증상이 뚜렷하거나 정말 이거 발전이 잘 왔다, 이거는 그냥 수정시키면 새끼가 들어갈 것 같다는 것만 거기다 좋은 정액을 넣어야지, 그냥 발전 상태도 별로고 암소의 자궁 상태도 별로 안 좋은데 그런 50만 원짜리 정액을 이렇게 집어넣어 버리면, 시중에서 거래되는 것은 50만 원씩입니다. 그 정액이 만 원짜리 정액이 50만 원으로. 그러면 왜 50만 원이냐면 새끼만 들면 50만 원 가치를 충분히 하고 남습니다.
속값으로 한 200만 원 더 나와 버리니까. 그래서 이렇게 되고, 그 다음에 정자의 내동성이 양호할 것. 그러니까 무슨 내동성이라는 것은 뭡니까? 그 동결을 시킬 때 그런 그 동해를 입지 않아야 된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수소이온 농도가 6 내지 7의 범위다. 삼투압의 농도가 250에서 350의 오스몰이라고. 오스몰은 삼투압의 단위입니다. 자, 그래서 이렇게 다시 한번 정리하자면, 당대 검정 후의 정액 심사 기준을 우리가 좀 알아두시고 바랍니다. 정액 사출량하고 농도, 활력도 해주시고, 당대 검정 후의 선발의 조건을 보면 생후 160일령에 160일령에 등록기관에 혈통 등록하고 외모심사 평점이 75점 이상, 부모, 형제, 자매 중에서 기형이나 유전적 불량이 나타나지 않는 그러한 것들을 말합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혈통 등록이라는 것은 뭐냐 그러면은 한우와 젖소의 혈통 등록에는 예비 등록, 기초 등록, 혈통 등록, 고등 등록이 있는데 그 돼지의 혈통 등록이 자동 등록, 혈통 등록, 고등 등록이 있고 번식용 시리즈 등록이 있다 이런 말이 되겠어요. 이거는 이제 뒤에 좀 다시 나옵니다. 자, 그러면은 이제 우리가 이제 여기서 한 문제, 아까 제가 두 문제 정도 한 문제 정도 여기서 여기까지는 요게 시험 문제 나올 가능성이 많고, 그 다음에 요거 정액 심사 기준 요거 나올 거고, 여기 세 번째 이제 그러면 이제 한우를 계량하는데 경제적인 형질하고 계량 목표가 시험에 자주 나옵니다. 그러면 이게 무슨 말이냐면은 이유시 체중이라는 것은 뭐냐면은 젖을 뗄 때 몇 킬로냐. 그 한우가 옛날에 태어날 때는 25kg 정도 됐고 젖소가 한 40kg 정도 돼. 요즘에는 한우가 25kg가 아니고 30kg, 40kg도 있고 합니다. 큰 소들이 이제 많이 나오기 시작했어요. 한우 자체가 굉장히 커져서 날이 갈수록 개량이 돼가지고 세계적인 그런 비유구들한테 빠지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이유시 체중이 첫 번째. 두 번째는 젖을 떼고 나서 정체량이 얼마만큼 되느냐, 이게 여기에 해당되는 거고, 그 다음에 사료 효율이라는 것이 있는데 1kg 정체에 필요한 사료의 소요량을 표시한다. 그래서 사료 효율은 유전력이 높다. 제가 그랬어요. 유전력이 높다. 그 다음에 요거 작년에 시험이 나왔어요. 사료 효율이 나오니까 사람들이 좀 헷갈리는 거야. 사료 효율 나왔는데, 사료 효율은 그 다음에 등지방 두께, 등심 단면적, 그 다음에 육질 등급, 근내 지방도, 육색, 지방색, 조직감, 성숙도 등의 이런 것들이 있는데, 자, 5개. 한우의 경제형질은 이유시 체중, 이유 후 정체율, 사료 효율, 등지방 두께, 등심 단면적, 육질 등급 5개가 해당이 되겠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한우의 등록 체계는 예비, 기초, 혈통, 고등, 6종인데 이제 시험은 어떻게 나오냐 그러면은 혈통 등록이나 고등 등록 후의 조건이 어떻게 되냐 하는 거. 그러니까 혈통, 고등, 6종 등록 후의 그 조건이 어떻게 되느냐. 다시 예를 들면 제가 시험 문제를 한번 내보겠습니다. 등록 후 사이에서 생산되고 결격 사유가 없는 송아지로 숫송아지 경우에 당대 검정 대상이 되는 6개월령 이하의 송아지를 뭐라고 하는가 등록을. 이게 이제 혈통 등록부가 시험에 가장 많이 나오겠죠. 혈통 등록부가. 그 다음에 이제 혈통 등록부 가운데서 24에서 26개월 사이 외모심사를 통과하는 것들을 고등 등록을 하는데, 이것은 시험 문제 내기가 어려워요. 고등 등록. 예를 들자면 혈통 등록부가 시험 문제에 자주 나와.
그 다음에 육종 등록은 뭐냐 그러면은 육종 등록은 등록부 가운데 능력이 가장 우수한 급에 속하는 최상위 등록으로 36개월령 이상의 암소는 혈통 등록부 2도를 생산해야 되고 수소는 12 이상의 혈통 등록부를 생산한 한우 핵심 육종 농가 사업단에 송하는 육종 등록. 그러니까 제가 아까 이야기했던 그 이렇게 검증이 되어 있는 이 소하고 보증시 수소, 예비 보증시 수소하고 교배를 시켜서 여기에서 나온 자손들이 능력을 검증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이 육종 등록은 뭐 이제 예를 들면은 예를 들어 1034번 있는데 이 1034번에 자식들을 생산하려면 이 육종 등록하고 교배를 시켜야 됩니다. 1034번은 이제 10만 두 정도의 정액을 생산하고 뭐 10만 개 정도의 스토로를 생산하고 사라져 버렸다고요. 그러면은 그 후손, 그 1034번의 후손을 생산하려면 그 암소로 육종 등록부가 또 필요하다. 그래서 한우의 등록 체계는 예비, 기초, 혈통, 고등, 육종 등록부가 있는데 여러분들이 시장에 가면은 이 혈통 등록부를 많이 살 겁니다. 혈통 등록부를 송아지 살 때 이왕이면 뭐 기초보다는 혈통이 낫고 이제 그 어미들 이 송아지 어미들은 고등이 낫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 육종 등록부는 경매장에는 안 나오는 송아지니까. 자, 그 다음에 한우의 유전력은 앞전에 배웠으니까 복습은 한번 하겠습니다. 이 번식에 관련된 것들은 맞다. 제가 그랬고, 이런 배체장근 단면적, 이게 이제 등심 단면적 같은 거는 굉장히 높다. 이렇게 보면은 이게 반대로 그 새끼가 들고 안 들고 하는 것은 굉장히 낮고, 등심 단면적은 굉장히 유전력이 굉장히 강하다. 자,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 사료의 효율, 사료를 얼마만큼 먹고 증체량이 되냐. 사료량분의 증체량을 나타내는 것이 사료의 효율인데, 이것은 중간 정도에 해당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한우의 개량 사업을 하는 거는 이게 이제 시험에 자주 안 나옵니다. 이거는 내기 어려워요. 이거는 그냥 한번 보시면 되겠고. 5번에 시험에도 안 나올 걸 뭐하러 넣어놨습니까? 그런데 이제 이렇게 해서 개량 사업을 추진한다 그 말이고, 여기 보면은 매년 30두 정도의 종목을 선발한다. 그래서 여기서 후보 종목의 선발에서 후대 검증을 통해서 발용 능력이나 사료 효율이나 도체의 특성 등을 통해서 매년 30두 정도의 종목을 선발한다. 이 말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종축 관리 및 우량 형지를 한번 보면 일반적인 상황을 보면 한우의 개량의 목적은 경제적으로 우수한 개체를 생산하는 데 있다. 주요 형질은 경제 형질은 체형이나 발육, 전식, 도체 성적 이런 것들을 나타내는 것이다. 각종 매체의 모든 자료를 정확히 기록하고 분석한 토대로 하고 종축의 관리는 정부의 위촉을 받은 한국종축개량협회에서 실시하고 있다. 한우의 혈통 등록, 이 기록들을 혈통에 따라 정리 보완하고 계획 자료들을 활용해서 최신 통계 기법인 개체 모형을 적용한다. 종축의 관리는 한우의 혈통 등록과 심사 선발에 의해서 우량한 종축이라고 판단되는 소는 암소의 경우 양축 농가에서 관리한다. 이런 말이 되겠는데, 자, 여기 한우에서 다시 밑에 보면은 한우의 개량과 육종 방안을 보면 한우의 개량 과정은 혈통 등록, 선발, 심사, 평가, 교배 이 순서대로 우리가 혈통 등록을 하고 선발을 하고 평가를 하고 교배를 하고 검정은 당대 검정과 후대 검정이 있다고 그랬어요. 선발은 육량과 육질을 한데 이것은 여러 번 나왔죠. 육량은
체중과 일당 정체량, 사료 요구를 냉도 체중, 배체장은 단면적 등지방 특히 이런 것은 육량이고 근내 지방도나 육색이나 지방색이나 생수깡 같은 것들이 육질이야. 옛날에는 육질만 좋으면 소의 등급이 잘 나왔는데 요즘은 용량이 좋아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나라의 한우 개량 체계를 이렇게 보면은 축협 한우 개량에서 우수한 능력의 실소를 검정, 선발하여 정액을 생산한 후에 농가에 공급한다. 한우 개량 단지를 통하여 우수 시암소 집단을 확보하고 각 개체의 혈통과 발육 성적 등을 조사하여 시술소의 선발단을 모집하여 운영한다. 이렇게 보면 되겠어요. 그래서 이제 우리나라의 한우 육종 사업이라는 게 뭐냐 그러면은 우리나라에 한 100개 정도가 있어요. 100개. 한우, 젖소의 혈통 등록, 유능력 검정, 유전 능력 평가, 선발, 계획교배의 반복 과정을 거쳐서 유전 능력이 우수한 보증 시술소를 선발하고 그러니까 말하자면 여기 암소를 가지고 있잖아요, 이 사람들이. 그러면 종모후 나온 종모하고 교배를 해서 나오는 후보 시술소 중에서 보증 종모가 나오는 거야. 그러니까 말하자면은 1034번하고 교배를 한 핵심 육종 농가의 암소하고 1034번하고 교배한 자식 중에서 능력이 뛰어난 후대의 능력이 뛰어난 소를 다시 보증시술소로 선발을 합니다. 이런 형태로 하니까 어느 정도 우리는 지금 이 체계가 한우는 체계가 다 갖춘 거야. 그러니까 맨바닥에서 하는 게 아니에요. 다 어느 정도 궤도에 올라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일군 정액이 좋긴 하지만 일군 정액만 골랐을 필요는 없다. 그러니까 수정사가 좋은 정액을 미리 약간 좀 안 좋은 정액이라도 농가에 맞는 그런 정액을 고를 수 있어야 된다. 일군 정액을 다 못 가니까. 여러분들 생각할 때 10만 개 생산한다 그랬는데 그걸 뭐 우리나라 수정사들이 다 달라고 하니 못 구하죠. 이렇게 이제 반복 과정을 거쳐서 유전 능력이 우수한 보증 실수를 선발하고 그 우량 정액을 농가에 보급하는 사업으로 한우 육종 농가 사업에 참여한 암소로부터 생산된 송아지의 혈통 등록, 발육 조사, 기타 관리에 필요한 경비를 연간 수당 10에서 20만 원을 한우 개량 사업소로부터 지원받는다. 이와 함께 한우 육종 농가 후보와 중후보와 보증실수를 선발될 경우 1천만 원에서 5천만 원금의 개량 장려금을 받을 수 있다. 그래서 이제 그러면은 나도 한우 육종 농가로 들어가 봐야 되겠다. 그 내가 좋은 정액 갖다가 해서 후대 검증을 했는데 그게 능력이 좋은 종모를 선발하면 아마 현찰 5천만 원씩 준다는데 얼마나 좋겠냐. 그런데 이제 한우 육종 농가가 되기가 그렇게 쉽지 않습니다. 오랫동안 개량을 해오고 뭐 이런 조건이 있더라고요. 자, 그 다음에 이제 한우를 심사할 때 예비 심사, 일반 심사, 세부 심사, 비교 심사 이런 것들이 있는데 비교 심사는 2두 이상의 개체를 동시 비교하여 우열을 판정하는 그런 방법이 심사 방법이 되겠어요. 이제 이건 한우의 그거 할 때, 품평이 할 때 예비, 일반, 세부 비교 마지막에 비교한다 그 말이에요. 쭉 10마리를 묶어놓고 제일 좋은 걸 하나 고르는 거 이런 것들을 심사라고 하는데 개선 방향 뭐 이렇게 저축장애 뭐 이렇게 한번 보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한우에 대해서 우리가 공부를 했는데 제 생각에는 한우의 개량에서 최소한 2문제 정도는 나올 것 같다 하는 것이 생각이에요. 뭐가 나와도 시험 문제를 왜냐하면 여러분들이 지금 거의 지금 수정사 시험 보신 분들이 한우를 많이 기르고 있고 수정사가 해야 될 일이 한우의 개량이기 때문에 한우에서 2문제 정도는 시험에 나올 것이다. 이것이 내 생각이에요. 뭐가 나와도. 자, 그 다음에 이제 근데 이제 제가 하나 생각해요. 이 한우 육종 농가 사업 이 부분을 잘 좀 봐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계양 사업 체계, 이것도 좀 생각을 좀 해주시고, 그 다음에 이제 젖소의 경제 형질은 한우하고 약간 다릅니다. 젖소는 이제 비유량이 중요합니다. 비유량은 젖이 나오는 양이야. 젖소의 경제 형질에서. 이거는 이제 비유량의 유전력이 이제 한 중 정도 되는데, 이 비유량이 가장 중요한 경제 형질이야. 젖이 많이 나와야 돼, 젖이. 고기가 중요한 게 아니에요. 그래서, 그 다음에 또 젖이 나오는 중에서 이 유유의 성분이 있어요. 우유 속에 들어있는 유당, 유지방, 유단백질, 회분, 이런 것들이 있죠. 유당이나 유지방, 유단백질, 회분, 이런 것들이 있는데, 이 유성분 중에서 가장 중요한 게 이 유지방입니다. 유지방. 우유 속에 들어있는 지방의 함량인데 이게 많이 들어있으면 우유가 고소하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 유지방은 유지방, 유단백, 무지고용분 함량은 유전력이 모두가 0.5 이상으로 대단히 높다. 그러니까 이 젖소들은 유지방이 높은 것들로 계량하는 것들이 중요합니다. 근내, 등심, 단면적 이런 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그래서 상호 간의 표현상관 및 유전상관 역시 모두 높은 상관도를 보인다. 이렇게 되어 있고, 자, 그 다음에 비유량, 젖소의 경제 형질의 비유량, 유성분, 그 다음에 사료 효율이 있어요. 젖소의 사료 효율은 뭐냐면은 그 사료를 얼마나 먹고 젖이 얼마나 많이 나오느냐 하는 것들이 고기소의 사료 효율이라고 좀 틀린 거죠. 그 다음에 체형. 이거는 이제 그 고기소는 뭐냐면은 이렇게 한우는 이렇게 되어 있는데 젖소는 그게 아니고 뒤에서 보면 이런 형태예요. 이런 것을 뭐라 하냐면 쐐기형이라고 그러고, 이렇게 뒤에가 엉덩이가 양쪽에 이렇게 쳐져서 이렇게 되어 있는 거를 우리가 이걸 뭐라 하냐면 장방형이라고 그러면 장방형. 그래서 젖소의 체형은 쐐기형이다. 쐐기형. 그 다음에 이상적이나 비유 능력과 상관관계가 그렇게 상관관계가 높은 건 아니다. 그러나 같은 능력일 경우에 체형이 좋으면 작업성이 좋다. 그래서 이 쐐기형이 돼야 유방이 다리 사이에 꽉 차 들어갑니다. 그래서 젖소가 유방이 밑으로 쭉 흘러내리지가 않아. 여러분들이 만약에 젖소 농장을 주로 할 겁니다. 그러니까 여기 그 중부지방에서 수정사를 하시면 젖소 농장에 가서 이 말빨이 딸리면 안 돼. 체형이 좋네요. 이게 이제 쐐기형으로 잘 돼가지고 유방의 구조가 정중 제인대가 딱 붙어 있고, 그래서 계량을 젖소의 체형 대를 해서 수입 정액 중에서 카나다산 정액이 있는 게 1군, 2군 그 골라놔요. 정액 받으시는 분들이 지금 그 소가 한 200마리 정도 있으면 그 200마리 중에서 1순위, 2순위, 3순위를 싹 이렇게 정액을 파시는 분들이 다 골라놔. 프린트를 해가지고. 그러면 수정사를 가서 그걸 보고 이 집의 178번 소에는 70H 1, 2, 3, 4가 1번으로 돼 있으면 그것만 가지고 와서 수정을 시키면 돼요. 자, 이렇게 이제 그 정액이 없을 때는 거죠. 이 젖소 농가들은 거의 100% 정액을 본인들이 보관하고 있습니다. 이 사람들은 굉장히 한웅시는 분보다 굉장히 축산에 대한 지식이 높아요. 그러니까 젖소 농장에 가서 괜히 아시는 척 하면 안 돼요. 젖소 농장에 가서 가장 문제가 난소가 이제 낭종이 걸렸을 경우가 많은데, 이랬을 때는 사료에 문제가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제 사료에 문제가 있으니까 단백질하고 에너지가가 잘 안 맞아서 문제가 생기니까 이런 것들도 컨설팅을 해줄 줄 알아야 돼. 수정을 하지만. 그래서 이 수정사들이 이 축산에 대해서 공부를 좀 해야 됩니다. 그냥 수정만 시켜서 되는 게 아니에요. 농가들이 가서 이게 난소가 자기가 쭉 만졌더니 난소가 전부 문제가 생겼어. 팔자가 다 써져 있고 낭종이 걸려 있어. 그러면은
이게 사료가 이 근래에 바뀐 게 있냐 이렇게 물어봐야 됩니다. 아무 말 털지 말고 추정만 시킨 게 아니고. 그 다음에 이제 체형과 체구, 이게 이제 이게 부의 상관관계가 있다. 그러면 이제 체내의 근육 발달 정도와 비유량에는 부의 상관관계가 있다. 그래서 체구의 크기와 비유량 관계는 정의 상관관계를 보인다. 체구의 크기는 유전력이 높아서 개체 선발로도 쉽게 할 수 있다. 그러나 비유량과 체구 크기는 크지 않다. 자, 그러니까 체구는 유전력이 큰데 젖속에 체구가 너무 크면 착유실에서 문제가 많아요. 그래서 이 체구가 적은 걸로 계량을 해야 되는 것이 좋습니다. 젖소는. 그 다음에 유방의 형태. 유방의 형태는 정중직 딱 붙어 있어야 돼요. 유방의 크기. 그 다음에 착유 속도는 빠를수록 좋아요. 자, 처음부터 정리하겠습니다. 젖소의 계량 형질은, 경제 형질은 비유량, 우유량, 우유의 성분 중에서 유성분, 유지방 성분이 중요하고, 그 다음에 사료효율, 사료를 먹는 양이 1kg의 사료를 먹고 사료를 얼마만큼이 젖을 짜느냐, 고기를 생산하는 게 아니고, 그 다음에 체형은 쇠기형이고, 외모, 그 다음에 체구, 크기, 뭐 이런 것들이 중요하고, 유방의 형태하고 착유 속도도 중요하다. 그리고 이제 젖소의 그 검정 체계는 한우하고 약간 다른데, 한우는 뭐 기초 등록, 한우에서 아까 그 등록하는 것은 뭐 기초 등록 뭐 이렇게 돼 있었는데, 이거는 한우의 등록 체계는 예비, 기초, 혈통, 고등, 육종 이렇게 돼 있었는데, 젖소는 고등 등록, 본 등록, 검정 기간, 비유 횟수 이렇게 나오는데, 이거는 뭐 젖소에서는 시험 문제 안 나올 것 같고, 이 젖소에서는 뭐가 중요하냐면은 검정을 하는데 이 기간이 분만 후 6일부터 305일간 착유하는 것들, 이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뭐 무슨 말이냐면은 1년을 365일로 잡으면 305일간 나오는 젖의 양이 얼마냐? 10,000kg냐? 9,000kg냐? 8,000kg냐? 이게 중요합니다. 하루에 30kg씩 젖이 나오면 하루에 30kg씩이 나온다 그러면은 1kg에 요즘 보통 한 1,400원 정도 하거든요. 우유량이. 그러면은 젖소가 한 마리가 하루에 30kg면 4, 3, 12. 하루에 42,000원어치 정도의 젖을 짜줍니다. 그러니까 한 달이면 한 120, 한 5만, 130만 원 정도의 젖을 짜줍니다. 그러면은 10마리면 1,300만 원. 100마리의 젖을 짜면 1억 3천만 원의 일대가 나온다고 계산이 나올 수 있어요. 1억 3천. 그러니까 이 젖소 농장에서 50도 착유를 한다. 그러면은 이 착유 그 일대가 4천만 원에서 5천만 원 정도 나옵니다. 그게 다 돈이 되는 게 아니냐. 50%는 사료값으로 들어갑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또 농가에서는 15일마다 육대가 정기적으로 통장으로 들어오기 때문에 낙농으로 한 번 손댄 사람은 자기가 죽기 전까지는 절대 낙농을 그만두지 않습니다. 왜? 한우를 키우면 언제 돈이 나올지 모르는데 젖소는 월급쟁이야. 15일에 한 번, 30일에 한 번. 꼬박꼬박 돈이 1,000만 원씩 통장으로 들어오는 거죠. 그러니까 이게 그만둘 수가 없는 거죠. 자, 이제 305일 이게 중요하다. 305일. 그 다음에 305일이고 60일간 건유를 시켜요. 그러니까 계속 젖을 짜는 게 아니고 60일간 얘들도 쉬어. 그 다음에 다시 또 수정을 시켜. 이게 무슨 말이냐면은 처음에 송아지가 새끼를 낳았어. 이렇게. 그런데 여기서 한 50일에서 60일 정도 초유를 먹어. 초유. 아니, 이거 60일 정도 젖을 먹어. 그 다음에 이게 이제 이걸 우리가 이걸 포유라고 해요. 포유를 합니다. 포유. 젖을 먹습니다. 그러면은 한 여기서 5일간은 초유를 먹어. 초유를 먹으면은 면역 성분이나 이런 것들이 높아지죠. 초유를 먹고 여기 이제 60일이 되면 이유를 합니다. 젖을 때 이유를 하고 이건 쭉 이제 이렇게 이유를 한 다음에 한 6개월 정도 되면은
수정을 시킵니다. 8.5입니다. 그럼 여기서 이제 수정을 시키면 한우의 임신 기간은 279일이에요. 젖소의 임신 기간은 279일. 279일을 수정하면 분만을 해야 돼요. 분만을 해야 젖이 나오기 시작합니다. 그러면 여기까지가 얼마 걸리냐 그러면 여기까지가 2년이 걸립니다. 2년. 보통 2년이 걸려요. 2년이 돼야 젖이 나오고 그 전에는 젖이 안 나와. 그리고 여기 또 젖이 나와가지고 305일 젖을 짜고 60일 쉬었다가 그러니까 다시 여기 젖은 한 60일 만에 다시 수정 60일에서 90일 정도의 수정을 또 들어가야 돼. 너무 빨리 수정시키면 젖이 많이 나올 때 건유를 시켜야 되니까 힘드니까 요즘 보통 60일 전에는 수정 안 시킵니다. 막농가들은 60일에서 90일에서 한 120일 정도까지만 새끼 들면 여기서 건유시켜서 새끼 낳고 이렇게 해서 5 내지 6산 정도의 젖을 까는 거예요. 5 내지 6산 정도의 새끼를 낳습니다. 이렇게 해야 경제적인 그런 우리가 그 산처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여기 보면은 이런 게 있어요. 유지량 비유량의 보정이라는 게 있는데 비유량 보정이 있는데 이 305일 비유량이 있어요. 305일. 그다음에 이제 이게 뭔 말이냐면은 유지량의 보정 유지량이라는 것이 있는데 이게 이제 이걸 별표 한번 쳐보세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은 모든 우유량이 3.5%가 나오는 것도 있고 유지량이 4.5%가 나오는 것도 있어요. 근데 그러지 말고 4.0에다가 맞춰서 우리가 조정을 하자. 커넥트를 한다는 말이다. 팩트 커넥트, 지방을 보정한다는 그 말이거든요. 그래서 유지방이 우유가 아주 진하게 나오는 것들은 우유가 100kg 나오는 것들은 110kg로 계산해 주고 유지방이 아주 약해 이런 것들은 약 90kg로 내리자 이렇게 이제 조정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공식이 뭐냐 그러면 4% FCM인데 4 곱하기 M이야. 0.4 곱하기 M인데 M이 유량이에요. 유량 곱하기 15에다가 유지량을 곱해주는 거예요. 이건 뭐 어렵지 않아요. 이렇게 하면은 유량이 나옵니다. 그러니까 이 유량 나오는 거하고 유지방량이 이제 이게 중요한데 유지량이 우리 집에는 4.5가 나왔다 그러면은 1000kg를 나비를 해도 1050kg나 1100kg가 나비한 걸로 환산을 해준다. 근데 유지량이 3.5면은 좀 내려준다. 1000kg에서 950kg 정도는 내려준다. 그런 말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젖소의 이제 등록에 대해서 우리가 나왔는데, 젖소의 등록은 시험에 안 나올 거로 봅니다. 그 다음에 젖소의 교배는 이제 이계교배가 있습니다. 이계교배라는데, 무슨 말이냐면은 혈통 순종 근친 교배를 하지 않고, 동일 품종 내에서 이계교배를 한다. 그 말이에요. 동일 품종 내. 젖소의 보통 전반적인 그런 교배법은 이계교배법입니다. 그래서 동일 품종에 속하는 암소와 숫소를 교배를 시키는데 이때 이들의 암소와 숫소는 서로 혈연관계가 먼 일치를 선택하는 것들이 이계교배인데 젖소에서 가장 일반적으로 쓰이는 교배법은 이계교배다. 이것만 아시면 되겠습니다. 이계교배. 라인이 달라. 그래서 이제 젖소에는 근친교배를 하지 않는다. 이렇게 보면 되겠고. 자, 그 다음에 이제 자, 젖소에서는 나올 게 제가 아까 이야기했던 젖소의 경제 형질에서 비유량, 유성분, 사료효율, 체형 이런 것들을 볼 수 있겠다. 그 다음에 요거 비유 기록에 보정하는 거. 요거 뒤에 문제에 제가 많이 넣어놨습니다. 계산하는 거 꼭 문제를 풀어보셔야 돼요. 여러분 공부하기 싫으면 있잖아요. 문제만 다 풀어도 합격할 수 있습니다. 그냥 그 말을 믿고 문제를 좀 많이 풀으셔야 될 겁니다. 문제 안 풀고 시험장에 가면 100점 100패야.
그 다음에, 고기소의 계량, 이것도 시험에는 잘 안 나오더라고요. 이거는 넘어가겠습니다. 이거는, 고기소의 계량은. 고기소의 계량이 나오는 게 아니고, 젖소의 계량이 나오고, 우리나라는 고기소를 키우지 않습니다. 한우로 하지. 한우 외에 고기소는 우리나라에서 안 키우니까 생략을 하고, 돼지의 경제 형질은 제일 중요한 게 새끼를 낳는 숫자입니다. 몇 마리를 새끼를 낳느냐. 보통 요즘에 10마리에서 12마리는 낳아야 됩니다. 8마리 낳고 이래가지고는 채산성이 안 맞아요. 그래서 산자수가 보통 9에서 10마리 이상이면 우수한 편에 속한다. 근데 이게 유전력이 굉장히 낮아, 이거. 근데 이거는 환경적인 요인이 굉장히 강하다. 이렇게 보면 되겠고. 이유시 체중. 그러니까 젖을 뗄 때 체중이, 그 다음에 성장률, 이후부터 성장률, 그 다음에 사료효율과 사료요구율, 요거 별 붙여놔요. 이거도 작년에 시험이 나온 거야. 사료요구율은 사료의 소비량을 증체량으로 나눠준 거고, 사료효율은 증체량을 사료의 소비량으로 나눠준 거야. 그러니까 요거를 두 개 헷갈리면 큰일 납니다. 적을수록 이제 사료를 요구하는 율은 적을수록 좋아. 사료 소비량이 적을수록 좋아. 증체량은 많을수록 좋고, 증체량은 많을수록 좋고, 사료율이 반대의 개념이야. 이건 두 개를 반대의 개념. 그러면 생각해보면 금방 아실 거야. 자, 그 다음에 돼지의 개량의 목표는 전부 세계적인 추세가 미트 타입. 이게 또 고기형으로 추세를 하는데 이 시험 문제가 고기형이라고 안 나오고 미트 타입이라고 나와. 그럼 또 학생들은 또 미트 타입이라고 나 영어 잘 못하는데 미트 타입이라고 해놓으니까 선생님 고기형이 없어요. 그러지 말고 미트 타입이 고기형이다. 영어로 같이 해요. 미트 타입. 그다음에 계량의 목표는 고기형이다. 그다음에 복당 산자수가 많다. 그러니까 새끼 자궁 속에 들어있는 어미 뱃속에 들어있는 새끼의 수를 복당 산자수를 많이 하는 것이 중요하다. 그 말이고 목표. 그 다음에 사료 효율을 개선한다. 그 다음에 유경용으로 개량한다. 등지방 두께는 얇게 하고 대체장근 단면적은 넓게 하고 정육률과 도체율과 정육률은 높게 해준다. 이런 말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돼지의 개량 목표, 돼지의 경제형률은 산자수, 이유시, 체중, 성장률, 사료 요구율, 사료율, 또 5가지 하고 도체율까지 해서 6가지가 되겠다. 자, 그 다음에, 사실은 육종학에서 이 부분은 거의 육종학이라고 하기가 어려워. 굉장히 이거는 이제 쉬운 부분이야. 그래서 여기서 시험 문제 8개 나오면 여기서 다 맞아야 돼. 하나도 안 틀리면 안 돼. 여기서 육종학에서 앞에서 뭐 복잡한 데서 나오면은 좀 틀리더라도 이런 부분은 다 맞춰줘야 돼. 자, 돼지에서, 여기 보면은 스트레스 감수성이라는데, 이건 이제 축산학 개론에서도 나올 수 있어요. 그래서 PSS라고 해서, 쩔뚝거리고 근육 경련을 일으키는 그러한 것들이 PSS라고 그럽니다. PSS. 그 다음에 PSE라는 것도 있어요. 이제 물퇴지라고 해서 창백하고 무르고, 그 다음에 색이 탈색되는 그러한 이런 돈육들이 물퇴지라고 그래가지고 도축정으로 가면서 스트레스를 받으면 돼지가 아주 그냥 이렇게 완전히 물러져 버린다. 이런 것들도 전부 계량할 때 다 걸러내야 되는 그런 것들이 있습니다. PSS6, PSE6. 그 다음에 선발할 때 이제 종빈돈이라고 하는 것들은 암퇴지를 종빈돈이라고 그래요. 그러면 그냥 왜 종빈돈이라고 할까? 정상적인 유두가 12개 이상, 유두별이 양호한 상태, 암퇴지 체중이 90kg일 때 등지방을 측정하고 선발된 암퇴지 번식 정령기 도다시 수태 성적에 따라 불량한 개체를 일부 도태시킨다. 미산돈의 선발,
이런 것들이 있고, 특히 뭐 여기서는 뭐 돼지에는 21일령의 한 배 새끼 수의 전체 체중으로 어미 돼지의 비유 능력을 측정한다. 이런 것들이 이제 돼지에서 종모도는 이제 숫돼지인데 흉내 검정과 후대 검정으로 많이 한다. 흉내 검정. 돼지에서는 흉내 검정이 중요합니다. 그 다음에 이제 종모돈의 능력 검정을 보면은 이렇게 한번 보시면 되겠고, 형제 검정하고 산자 검정. 능력 검정 중에서 일당 증체량, 등지방 두께, 사료 요구율, 체위 측정, 요거만 이 제목만 타이틀만 좀 알아두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돼지에서는 너무 많이 하지 마세요. 돼지에서는 시험에 나오는 것들은 닭은 뭐냐면은 닭도 시험에 나올 수 있어요. 닭은 이제 여러분들이 닭은 시험에 안 나올 것이다 이렇게 생각하면 안 돼. 닭은 산란 능력이 제일 중요합니다. 닭은 또 아까는 비유 능력이 저수는 중요한데 이건 산란 능력이 알을 낳는 능력이 굉장히 중요한데 산란성이라고 하는 것은 유전력이 낮아서 가계선발로 왔다. 그러니까 계란을 몇 개 낳고 하는 것들은 가계선발로 말이야. 그 다음에 산란성, 그 다음에 산란의 5요소, 여기다 별표를 한번 쳐보세요. 닭에서 시험 문제가 나오면 이 산란의 5요소가 나옵니다. 조숙성이라고 하는 것들은 원래 닭이 150일령 정도 돼야 병아리에서 알을 낳기 시작합니다. 그러니까 이 개군의 산란율이 50%에 달하는, 그러니까 초란을 낳는 게 50%가 되는 것이 150일 정도 됩니다. 이걸 우리가 초산일령이라고 부릅니다. 이거는 조숙성이라는, 조숙은 좋아야 좋습니다. 알을 빨리 낳는 게 좋죠. 조숙한 산란, 닭일수록 산란수가 많다. 조숙성. 우리가 너무 조숙하면 안 되는 거 아니냐? 그 말이 아니에요. 이게 반대 말이에요. 빨리 계란을 낳는 게 좋다 이 말이에요. 그 다음에 산란 강도는 뭐냐 그러면은 연속해서 산란 일수의 얼마만큼 연속해서 달걀을 낳느냐 하는 것들이 산란 강도인데, 여러분 닭이 25시간마다 달걀을 하나씩 낳습니다. 그러니까 100마리를 키우면 96개가 나오면 100% 알을 낳는 겁니다. 그러니까 산란율이 100%다 이런 것은 없어. 96%다 이렇게 보면 되겠어요. 4마리는 원래 안 나요. 25시간마다 나. 하루가 24시간인데 닭은 25시간마다 달걀을 하나씩 난다. 이렇게 보면 되겠어요. 이 취소성은 뭐냐면 닭이 알을 품는 성질이야. 그러니까 취소성은 없어야 돼. 그 다음에 동기유산성이라고 하는 것들은 뭐냐 그러면은 빨리, 그러니까 일조 시간이 짧아지는 늦가을에서부터 그러니까 겨울에 달걀을 안 놔버리는 이런 것들이 동계유산성이야. 동기유산성. 그러니까 이걸 영어로 이해해. 윈터 퓨즈라고 해서 동계유산성이라고 봐도 되겠습니다. 동기유산성을 동절기에 알을 낳지 않는 성질. 없어야 좋아. 이건 없어야 좋아. 그 다음에 산란 지속성. 보통 초산일부터, 그러니까 알을 150일 만에 낳는데 털갈이 할 때까지 유산의 기간, 산란 지속성이라고 한다. 조숙성, 산란 강도, 취소성, 동기 유산성, 산란 지속성, 이런 것들이 산란의 5요소입니다. 5요소. 이거 꼭 닭에서 나오면 이게 2분에서 나올 가능성이 많다. 그리고 산란 능력을 보면 능력이 월등한 기초 개곤을 확보하고 산란성 향상에 적당한 선발 방법을 적용하도록 하고 단기간의 검정에 의해서 세대 간격을 줄여준다. 그래서 이제 산란계를 선발할 때는 다산이다. 다산하는 동안 폐사율이 적어야 된다. 몸 크기를 작게 해야 돼. 이 닭이 산란계는 몸이 커버리면 알을 잘 안 낳습니다. 사료 이용성이 좋고 알의 무게가 무겁고 난질이 양호한 것, 이런 것들이 산란계의 선발 요건이 되겠고,
산육 능력이라는 것은 닭은 두 가지 형질이 있습니다. 알을 낳는 것이 산란기고 통닭을 만들거나 삼계탕을 먹는 것을 우리가 육계라고 그러는데 이걸 이제 육계는 산육이 중요합니다. 고기의 능력이 중요해요. 그래서 이때는 또 체형이나 사료 효율이나 생존율이 중요합니다. 그 다음에 성장이나 체중은 숫병아리가 암병아리보다 훨씬 좋아. 그래서 이 병아리 간변사가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이 먹을 때 삼계탕을 먹을 때 전부 숫병아리만 먹습니다. 그래서 암병아리는 이 태어날 때부터 도태를 시켜버립니다. 그래서 닭의 성장률을 측정하는 대표적인 척도는 정강이의 길이가 되겠다. 이것도 좀 표시합니다. 정강이의 길이가 중요하다. 그러면 유경계의 산란 유경계는 그러니까 육계죠. 육계의 선발 요건을 보면은 성장률, 우모의 발생 속도, 생존율, 체형, 사료 요구율, 그다음에 우모 색, 교체율 이런 것들이 중요한데 계량 목표. 요즘에 이제 삼계탕의 계절이 들어왔잖아요. 그래도 여기 또 우리가 이제 굉장히 여러분들이 생각할 때는 육계 하는 것들이 굉장히 우습지만 이 사람들은 전부 오만수 이렇게 합니다. 완전 사업가예요. 이 사람들은 하다가 닭값 없으면은 그냥 닭값이 좋으면은 닭값이 안 좋으면 그냥 본전만 하고 닭값이 좋을 때는 엄청 돈을 많이 씻겁니다. 거의 사람은 거의 도박을 하는 그런 수준이죠. 자, 그 다음에 기타의 달걀 형질, 난중, 난형, 난형지수, 난각색, 그 다음에 수정률 이런 것들이 있는데 난중은 계량의 무게를 이야기하는데 이것은 개체 선발이 효과적이다. 난형은 타원형이 좋다. 여러분 계량을 보면 난형 지수는 아래 넓이를 아래 길이 곱하기 100으로 나눠준 것이다. 이제 이거는 한번 보시면 되겠고, 추백이라는 게 있는데, 이거는 이제 어미가 걸리면 밑에 자손이 걸리는 그러한 질병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계량 방법, 이렇게 나왔는데, 이걸 한번 읽어보시면 되겠습니다. 유전력이 높은 형질은 개체 선발 또는 표현형 선발을 이용하여 성장률, 발생 속도, 그 다음에 개체형, 체형, 사료 이용성, 오모색을 향상시킨다. 이런 것들이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닭에서는 만약에 나온다 그러면은 닭의 계량에서는 뭐가 나올까 이렇게 생각을 한번 해보세요. 나오면은 제가 볼 때는 이 산란의 5요소가 가장 중요합니다. 산란의 5요소. 그 다음에 육계는 이렇게 육계는 안 나올 것 같고 이런 것들도 좀 개념을 좀 알아두시면 되겠고 그것만 하면 되겠어요. 닭에서는. 돼지에서는 또 알아야 될 게 요 경제 형질하고 요 부분하고 그 다음에 한우의 계량하고 제가 이제 여기는 거의 찍어서 공부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서는 크게 문제 될 게 없습니다. 나올 게 딱 나와요. 근데 모르면 못 푸는 거예요. 이것도. 그래서 여기서도 절대 놓치지 말고 제가 그 문제에다가 이 부분에 그 개념별로 닭의 계량, 젖소의 계량, 한우의 계량별로 문제별로 예상 문제를 딱 잡아놨어요. 그러니까 꼭 문제를 풀어보셔야 된다 하는 것들이 제가 여러분들한테 꼭 해주고 싶은 이야기다. 응?